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덕경 11장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 11장은 이 노자의 이 세상에 뭐라 그럴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 그 뭐라 그럴까, 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서로 많은 철학이 있죠. 근데 이 노자 철학만큼 아주 독특한 것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주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론들을 피죠. 근데 노자만큼 확실하다 그럴까요? 노자만큼, 이게 우리 상상 그 이상, 그거를 정확하게 깨고 있는, 어, 이런 철학은 제가 볼 수가 없었죠. 이 11장이 아주 그런 걸 나타냅니다. 이 11장의 제목을 제가 이제 무의 유용성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유와 무에 모두 유용한 거죠.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은 다 유용하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면 우리는 대부분 있는 것에 치중합니다. 보이는 것,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에 대부분 치중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 유용성에 대해서 좀 원리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노자께서 아주 독특합니다. 이 무의 유용성에 대해서. 사실은 없는 거, 사실은 무라 그래서 완전히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색깔을 보면 유색과 무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것을 이제 무색이 무색의 바탕이 있다는 거죠. 유색. 모든 아름다운 색깔들이 이제 있죠. 색깔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는 무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무색의 아름다움이 더, 어, 아름답다. 그거에 이제 물론 더 아름답다. 그런 비교보다도 그 무색의 그 아름다움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제 이 노자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제가 다 그 앞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유무상생. 유와 무는 서로 살린다, 아니면 서로 낳는다, 뭐 그렇게 의미가 2장에서 이미 나왔었죠. 유와 무의 이 세상 우주는 있는 것과 없는 것. 근데 음양이라고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 음양. 근데 양들은 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 물체들이 다 보이죠. 그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간은 음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은 양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이 노자의 이 독특한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장을 이렇게 보면 30폭, 첫 구를 한번 볼까요? 30폭 고개일곡, 공일곡, 당기무, 유차지용, 뭐 시기위기, 당기무, 유기지용. 여기 딱 그 말이 나오죠. 이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을 향하는데 그 꽂는 자리, 마땅히 그것이 비어 있어야 수레가 이제 쓸모가 생긴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그 빈 자리가 그 바퀴살이
꽂아진 자리, 그 빈 곳을 이제 중요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바퀴살이 30개가 이렇게 지탱하면서 그 사이의 공간, 그 빈 공간에 의해서 그 유형성. 둘 다 의미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무에 이게 없는 것처럼 그런 비어진 곳이 있어야 이것들이 이 바퀴가 어떤 어, 굴러갈 수 있는 뭐랄까 이 튼튼한 그럼이 이제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구절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해서 칠흑을 이게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뭐 자체가 유용한 것은 그 안에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유용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뒤에 차고상이 위실 당기무 유지용 그것도 이제 이 방도 뭔가 창과 문이 이렇게 뚫어 만들죠. 근데 그것이 그냥 그 방의 유용성이라는 게 빈 것이 비어 있어야 그것이 유용하다는 철학이죠. 아, 이거 아주 독특한.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예,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이런 어, 노작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자체도 두뇌에도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도 마찬가지로 있음과 없음이 조화가 이루어요. 그러니까 모든 꽉 차 있으면 우리 머리도 두뇌도 너무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뭐라 그럴까 꽉 차 있으면 아주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유용성이 없다는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뒤에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물질들이 있죠. 근데 이제 무에 가까운 물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도 나왔었죠. 상상약수처럼 물이 그렇죠. 물이 없는 무색이죠. 무색. 그게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유용성은 뭐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기가 있죠. 공기. 이 공간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이제 무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에 가깝죠. 예전에 이걸 다 이제 철학적으로 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빛도 색깔이 없죠. 세 가지 무색의 세 가지 뭐랄까 무의 그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물과 공기와 빛이 있어요. 이것은 특징이 뭐죠? 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일단 특징이 무료예요. 풀이죠. 풀이. 예. 물론 이제 물은 요새 돈 주고 팔기도 하는데 이게 아, 이 노자의 이 철학은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먼저 이걸 무의 유형성이 있는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이 세 가지 물질 빛과 공기, 물 이게 거의 무에 가까운 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물질이 너무 유용하죠.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무의 유용성. 지금 마지막 구절이 이제 그거죠. 있는 거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루음이 되고 없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많은 이 뭐랄까 현대 이 철학자들은 있는 것만 존재라 그러죠. 있는 거에만 너무 치중해져요. 근데 있는 것도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유의 성질. 이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또 노자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지금 여태껏, 그래서 이제 이걸, 무를 갖다가, 이 도라고 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도에 가깝죠. 무의 성질은. 아, 그, 이 세상 만물의, 그 무의 특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간과를 하고 있고, 그 무의 유용성은 너무 제가 강조를 해도 늦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런 무의 뭐라 그럴까, 무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 노자의 철학이 있어요.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럼 무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적으로.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데 평온함과 고요함, 이게 두 가지죠.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많은 뭐 돌을 닦는다 그러죠. 마음을 닦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가 1차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상황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마음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을 닦는 거죠. 이게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궁극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뒤에 집착이 사라져야 돼요. 이제 이게 불교 철학도 이제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집착이 있다는 게 바로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이게 고요해진다는 게 무에 가까운 거죠. 어떤 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당연히 평화로워지면 당연히 행복해지죠.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의 유용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강조를 했는데, 물질적으로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무의 특성인, 어디에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거. 예전에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빈다는 것에서 마음을 비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신비적으로 봤다 그럴까, 그런 수가 있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보면, 지금 과학 책에도 심리학에 과학적으로 이제 좀 증명이 되죠. 증명을 하는데, 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 그리고 평온해진다는 거,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두뇌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이게 지금 많은 심리학자나 과학자들이 근데 증명을 했죠. 이제 과학자들도 발견을 했어요. 집착을 하면 어떤 생각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를 우리 두뇌에,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그 두뇌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고요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뭐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 그러죠. 초기화 상태라고 그러죠. 아주 최적화 상태라고 그러죠. 근데 점점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자꾸 하고 많이 하고 여러 잡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두뇌 자체가 뭐랄까, 뭐 쓰레기로 차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없애는 상태가 바로 이 무의 상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각이 없는 상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특성에 대해서 수많은 노자께서 이 무를 왜 강조를 했을까? 이제
저도 맨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었는데, 어, 이게 몇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죠. 우리 두뇌는 생각이 없으면, 뭔가, 두뇌는 원래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두뇌 자체는 그 생각하는 기능을 안 하고, 그걸 넘어서서 모두가, 어, 생각을 안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이 평온함이에요. 그 집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할까, 이제 이거를 좀 더, 종교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가 어떤 것에 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아주, 이 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수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자께서 이런 걸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장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11장 강의는 충분히 제가 설명하고 이걸로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무에 대해서 이제 노자께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하고 오늘은 11장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